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잘 버텨줬습니다. 급락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매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하방경직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안 빠졌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들 지난주까지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반등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또 추가적으로 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욱더 지금 이제 혼조한 구간으로 갔어요. 그죠? 몇 주간 빠지다가 혼조하다가 방향 위쪽으로 잡았다가 다시 꺾었다가 지금 다시 일단 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수렴형이죠. 수렴형. 아직까지 방향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매도세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 달러 약세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의 탄력적인 반등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 것 같긴 합니다. 요까지 일단 보실 수 있겠고요. 굳이 뭐 어떤 뭐 재료를 찾아보자면 오늘 왜 증시가 올랐냐, 뭐 솔직히 어떤 재료는 일단 뭐 저는 일단 잘 못 찾겠는데, 굳이 뭔가를 찾아보자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 물가지표의 영향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된 거니까 오늘에서야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중국 CPI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 경기는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중국 경제는 어렵다라고 이 지표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시장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야, 중국 경제가 그래도 최악은 지났나 보다, 그래도 좀 회복하나 보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졌던 것 같고, 이 지표를 보면서요. 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저런 지표가 달러 약세를 좀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일제히 달러 약세, 다른 통화들 강세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일단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어디까지나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제한적으로 봐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증시 상황 때문에라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그 지표 발표가 수요일 밤인가 그렇습니다. 언제더라? 그죠? 수요일 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 9시 반인가? 뭐 이쯤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지표를 보기 전까지는 좀 일단 시장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거의 뭐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거의 뭐 다 되어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그런다라고 해서 딱히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차분하게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먼저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좀 잠깐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이건 중요한 지표죠. 코어 CPI하고 CPI인데, 이걸 이제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놓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겁니다. 일단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려를. 이번에 국제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보시면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CPI가 3.2였는데요. 이번에 예상치가 3.6 써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예상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증시는 안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은 떨고 있어요. MOM 월 증가율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0.2가 지난번이었는데 0.6을 예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0.6이면 엄청나게 심각한 인플레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 물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핵심 물가는 일단 뭐 조금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네요. 핵심 물가는 뭐 거의 뭐 그대로거나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네요. 이번에 하여튼 국제유가 때문에 좀 인플레가 높을 것이라고 일단 미리 좀 시장에 겁을 먹고 있긴 합니다. 요런 걸 일단 알아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우리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밤부터 계속해서 또 미국 증시가 저 지표 발표 전까지 빠져내린다라고 만약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장은 이 수요일날 발표될 물가 지표의 우려를 본격적으로 하는 걸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저거 말고도 사실 CPI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근데 일단 시장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일단 뭐 아시아 증시 오르고 있고, 유럽 증시 오르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일단은 상승하고 있어요. 제법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시장은 일단 저 CPI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만 그 우려를 잊게 할 만한 다른 재료를 또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를 이제 또 보고 있나라는 걸 좀 간단하게 좀 찾아봤는데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요거 하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연준의 대변자가 한 분 계시죠, 그죠?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유명한 기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주말에 이제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 기사 내용 때문에 좀 안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제 그 기사를 뭐 제가 뭐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 네, 뭐 직접 뭐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로 그 핵심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닉 티밀하우스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연준이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연준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과소 인상보다 과대 인상이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적게 올렸을 때의 위험,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주된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언급을 한 거죠. 이거를 좀 진지하게 시장이 받아들여서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물가지표 그런 거에 영향도 받고 또 뭐 기술적인 요인들, 그죠? 달러가 뭐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이번 주에 뭐 되돌리는 뭐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하여튼 지금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의 이런 이야기가 이게 만약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지금까지는 이 과소 인상의 위험성을 더 크게 봤는데 그 금리를 적게 올렸을 때의 위험을 더 크게 봤는데,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봤는데 이게 생각이 바뀐다면은 인플레에 대한 어떤 앞으로 긴축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싹 다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건 좀 중요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지금은 시장은 강합니다. 오늘 밤에도 강할지 뭐 내일도 강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 시장이 강하다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것 때문일 거고, 시장이 아마 좀 오늘 밤에 또 약세를 보이고 그런다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인 이 물가지표 예상치가 높다는 거에 우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지는 걸 거예요. 아마 빠진다면 그런 거고, 오른다면 그런 걸 것이다. 근데 일단 중요한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수렴형이죠, 그죠? 수렴형입니다. 이 수렴형은 대충 여기서 봐도 보이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수렴형이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이번 주에 좀 몇 가지 좀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라면 제 생각엔 일단 요거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에 좀 깜빡하고 넘어간 거긴 한데, 그 2년물 국채금리 이거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여기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이제 넘어가냐 마느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넘어간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는데, 이거의 의미가 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얘가 이걸 넘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못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꺾이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강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얘가 이걸 넘어가면 야 이거 그러면 긴축이 끝난 게 아니다. 연준 긴축 시즌2가 시작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제가 표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넘어가서 돌파 안착하면 긴축 시즌2다.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긴축은 끝났다라는 걸 사실상 뭐 도장 찍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봐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거고요. 국제유가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국제유가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하여튼 뭐 2년물도 그렇고 뭐 10년물도 그렇고 지금 다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일단 보이고 있긴 한데요. 뭐 일단 뭐 닉 티밀하우스의 뭐 그런 기사 때문인지 일단 오늘은 일단 뭐 상승이 주춤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뭐 상승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일단 오늘 아시아장을 움직이는 이게 지금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좀 중요한 점 같은데요. 급등했었죠. 예,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거 많이 보이는 패턴이긴 하죠. 그죠? 한동안 잘 오르던 거, 뭐 한 3, 4거래일 일주일 오르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거,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건 일단 조정에 불과한 거죠. 상승 중 조정입니다. 이게 확실히 위쪽에 일단 저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지난주에 워낙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번 주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저렇게 급락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조정 중이다. 이 정도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걸로 봐서는 달러가 올라가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달러가 올라가다 멈췄으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지금 시장은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닉 티밀하우스의 어떤 연준의 생각 변화 그런 거를 지금 더 좋게 일단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은 좋은 걸 보고 있구나. 요렇게 생각이 일단 됩니다. 하여튼 그건 뭐 지금 그런 거고 앞으로 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요. 하여튼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고 먼저 좀 많이 올랐던 일본 증시는 뭐 오늘까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상승 중 눌림 뭐 이 정도라고 일단 뭐 봐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다들 뭐 혼조한 구간이에요. 뭐 지금 오늘 좀 오른다 오늘 내린다 뭐 특별히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제가 특별히 일단 뭐 시간 잘 보내보자 그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지고 얘도 혼조한 구간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수렴형 뭐 이런 겁니다. 다들 수렴형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달러화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이렇게 다 보시다시피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다른 통화들 강세 나타났어요. 이런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위안화는 지난주에 레벨업 했는데 레벨업에 대한 그런 피로 감소화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요 자리 2거래일 동안 돌파한 착하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렸는데 어쩌면 이거 돌파한 착이 진짜인지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일단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조정을 하면서 피로감 잘 풀어내고 있고요. 제 생각엔 뭐 이런 건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건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돌파한 착 한 거에 대한 피로감 소화하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중국 위안화도 결과적으로 역사적 고점을 놓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 돌파한 착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매물 소화 혹은 뭐 검증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이런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도 굉장히 큰 덕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등의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더럽게 움직이더니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온다 라고 마음을 일단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일단 다들 뭐 혼조한 그런 구간에 있어서 특별히 일단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입 다물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다 된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올랐죠. 한국 증시도 오늘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지난주에 국제유가하고 달러가 강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한국 증시가 좀 약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달러가 약하니까 보시다시피 일단 코스피 반등하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했고 그 전날 미국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으니까 하반경직성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때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의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수렴형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방향성 모른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340에 대한 뭐 그런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는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340에 대한 검증 과정이다.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지지력 지난주에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반등해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에서 오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등을 못하고 오히려 매도세를 확인했죠. 음봉의 하락이니까 지지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좀 더 이 하락의 좀 위험이 좀 더 높아진 거죠. 급락 폭락의 위험이 높아진 겁니다.
코스닥은 약하고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있네요.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코스피로 돈이 쏠리면서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 보였는데 코스닥은 여기 붕괴되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 있죠. 좀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뭐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해요. 뭐 보시면 뭐 콜옵션도 쌍바닥 만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자리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이고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일단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했던 그런 발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연준이 생각을 고쳐먹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일단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달러도 좀 약세가 나오고 원화도 강세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시면 결과적으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킨 거거든요. 더 이상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려 4거래일 동안 확인했단 말이죠. 이쯤 됐으면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워요. 이쯤 됐으면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강세, 이제 앞으로 강세 흐름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요. 물론 그렇지만 얘도 아직까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이죠. 어떤 이런 혼조한 구간 혹은 박스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간이다. 다만 상방이 분명 제한됐다, 그죠? 상방이 제한됐고 증시는 하방이 제한됐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있냐?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 정고점이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 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돌파 한착하면 완전히 레벨업이고 추세 전환인데 중국 위안화처럼 추세 전환되는 건데 그죠? 어떤 그런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봐도 특별히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죠. 오늘 뭐 코스닥은 계속해서 약했으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이 약했으니까 빠졌을 거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오늘도 지지력을 안 보였다. 약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반 경직성 확인하고 다시 이쪽에 한 72,000원 부근까지 저항 확인하러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못 올라오면 그만큼 약한 겁니다. 그죠? 못 올라오면 급속히 또 꺾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난번 장대 양봉 그날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했던 날 있죠. 그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와 그리고 눌림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한착할 수 있겠냐?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는 그런 구간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상승 시도하는 거는 이런 거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 한 번에 죽기는 좀 뭐 그럴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일단 뭐 지지력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살짝 깼는지 모르겠는데 양봉이 나올 만한 자리죠. 지지력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매물대니까 지지력이 한 번쯤 나올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반등할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볼 건 없고 오늘 뭐 미국 증시도 뭐 특별한 재료 없는 가운데 열심히 싸울 거고 뭐 아마 또 금리 오르면은 또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은 아마 또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 또 증시 오르고 또 그러겠죠. 뭐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이다, 그죠? 일단 지난주에 일단 반등을 끝내고 다시 하락 전환을 시켜놨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락이 또 진행되지도 않고 지금 멈춰있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방향성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입 다물고 지켜보면 돼요. 시장이 어디로 가나 지켜보면 됩니다. 하여튼 수요일날 중요한 이슈가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